전북 같은 경우는 뭐 농협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기대하는 분위기, 타 지역도 이제 하고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생각하시고 좀 계획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여기서 딱 두 사람 알아요. 저거 김인석 총리 지금.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없고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 초안 제가 잡아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막 전북 몽땅 60년처럼 그 하자는 게 아니고 균형 발전에 어떤 대통령 철학에 맞게 할 거고,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우선 당장 100원인 거하고 나중에 1,000원들 100원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다르다는 거고,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탕후루매치 때 자산운용사 얘기 그냥 해버렸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직접 될 경우에, 그게 모일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커질 거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전북 정치권이 그동안 숱하게 노력해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1번 새만금이잖아요. 그죠? 새만금에 이제 걸려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그 제3 금융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제3의 금융, 특히 자산운용과 관련된 건 한다. 이건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그 다음에 농생명 산업이잖아요 저희가. 네. 농생명 산업 이런 어떤 농업 관련해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기에 따른 어떤 후속 조치를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중심적이게 오는 게 중요한 거지. 막 개수 따지고 막 인원 따지는 거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까지 정말 그 10년, 20년 동안 저희 전북 정치권이 그렇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한 게 뭐냐고. 저도 국회의원 3번째 하고 있지만 정말 한 게 뭐냐라고 늘 저희들이 그 고민했는데 가셔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또 전주 한 축으로는 전주는 또 자산운용 중심의 어떤 금융타운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문화의 전통문화 중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문체위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또 우리 전주 문화가 여전히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되겠다. 발전의 어떤 그런 전망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도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제가 그 다른 지역에서 아마 국토부 장관이 전북 출신인데 전북 많이 가졌다고 하면 아마 시끌시끌할 겁니다 사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저는 언론에 나가는 것보다는 어떤 국토부 장관으로서 또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 집중과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북 탕후루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이게 나눠져 버리면 표현 능력은 최고입니다 사실. 너도 하나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이거 주면 좋잖아요 사실. 안 주면 화내고 우리는 뭐 없나 이렇게 말씀을 또 뻔히 하실 텐데, 그렇게는 못하겠다, 안 하시겠다. 직접과 집중을 하겠다.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지방 발전을 꾀한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님의 국정 철학이 정확히 반영된 2차 공공연이 이제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약간 우려가 되고 있는 광주 전남 쪽에 뭐 몰빵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다만 그건 있죠. 광주 전남 몰빵하는 개념이 아니라 통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점은 작용한다고 합니다. 약속하면 지킨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울경, 충청도 다 통합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기운들이 저는 우리 전라북도도 전완주 통합으로 뭔가 좀 구체적인 새로운 안과 정말 그런 것들 내오면서 저는 인내심 있게 노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로드맵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뭐 하반기에는 좀 발표가 있을까요? 네. 지금 거의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행정기관 이전, 그죠? 행정기관은 대통령이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농림부 빼놓고는 세종을 원칙으로 한다가 분명히 얘기됐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2차 이전 진행한다 이런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가능한 다 한다 이런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5차 철도망 계획, 국지도 계획, 고속도로 계획, 그죠? 그 다음에 물류 계획, 국도 종합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지금 거의 지금 몇 달 동안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저한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건 공론화도 해야 되고 또 좀 잘못하면 말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건 소신껏 책임지고 할 때는 책임지고 해야 될 게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늦어도 9월 안에는 아마 전체적인 이런 그림들이 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또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은 지금 그 일이 제일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언제까지 좀 생각하시나요? 어떤 일? 장관의 임기가 없고요. 근데 좀 이런 일 지금 거의 다 이런 일 다 준비되어 있어서 제가 해야 될 업무는 거의 다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의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초안은 다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많이 정리해 놓기 때문에 이 말을 못해요. 잘못하면 이게 세면 또 난리가 나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정도 일을 하게 되면 장관으로서 할 소임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금 내가 느끼는 것 같아요. 보통가 부동산은 살짝 부동산은 안 좋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뭐 통일부나 뭐 이런 데 비해서는 좀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 정도는 무난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 때문에 서울을 쳤는데 지금 그 이제 장관 이후에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지금 3선이시잖아요. 그러면 차기 총선에도 지금 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거 좀. 그러니까요. 아직 생각을 그래서 임기를 여쭤본 거예요. 아직 여기 있으면요. 뭐 이런 거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저는 돈 하려고 그래. 아니 근데 사실은 너무 커졌어. 아니에요. 저는 국토부 장관 일이 제가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정말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휴게소 문제 아까 그거 말고도 단건 휴게소 문제 정리하는 거. 여러분들 뭐 보험 뭐죠? 8주 해가지고 하는 논쟁도 있는데 뭐 그다음에 철도 차량 있죠. 떼제배 있죠. 떼제가 30년이 됐습니다, 드디어. 아주 차량 교체 준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고속철도. 그다음에 이번 가원시 문제되는 건 일반 철도 하는 게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또 SR 코리아 통합은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다 돼서 지금 하여튼 올 하반기 안에는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하여튼 항공 쪽도 지금 참사 있고 난 이후에 항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 그래서 항공 정리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다른 뭐 정치적인 일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틈이 없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김민석 총리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조심스럽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누구세요? 다음 거는 누구세요? 저요? 네. 저는 금방 얘기했구만. 그래서 갑자기 생각났어. 아 잠깐 긴장을 풀으시라고 너무 팽팽해. 김민석 총리하고는 수석 최고위원이었고 제가 사무총장이었고 박찬대 원내대표였고 네, 대표님이 계셨고 세 명이서 이제 주요 의사 결정을 세 명이 다 했다는 표현 좀 그렇고 일이 제일 많잖아요. 수석 최고의 원내대표의 사무총장 그렇게 오늘 너무 많이 해와서 호흡이 아주 잘 맞죠, 사실. 최근에 중앙 뉴스에 보면 지금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호남이나 충청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우리 새만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좀 있으려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던데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는 저희들은 그 일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처리 이런 것도 다 저희가 하는 건 맞지만 실제 반도체 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산업도 정확히 말하면 로봇 산업 자체는 산자부 업무예요. 다만 아까 말했던 건설 스마트 관련,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거 있죠. 이동 로봇 이런 건 우리 업무여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하는 거고 대부분 저희 하고 다 우리가 갖다 쓰면 되니까 저희가 그래서 다 있긴 하지만 주요하게는 그렇게 하는 거고 해서 막 디테일한 내용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좀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럼 아리백 산다는 언제 직전이? 아리백 산단은 저는 뭐 그 아리백 산단에 대해서는 원래 정확히 말하면 산자부 국토부 협의회 네.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뭐 법 통과도 안 돼 있고 그래서 법 통과가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곧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새만금이 당연히 아리백 산단 안 되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그 2개로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리백 산단. 그러면 산자부에서 하는 아리백 산단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다만 산업단지 사업은 국토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데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5급 상트 얘기를 잠깐 하셔서 여쭤보는데 지금 그 새로운 도시 강서님께서 분당권 메가시티 뭐 제주까지 포함한 메가시티를 하나의 공약으로 내세우셨거든요. 누가? 이만태 강서님이. 처음 들어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 지금 메가시티 계획 안에 대표적인 교통망을 들고 있어요. 지금 국토부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니까 처음 듣는다고 하시니까 지금 네, 처음 듣고 한 번도 논의를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우리 대통령의 그 국정 철학은 5국 3특입니다. 행정 통합이 아니고 어떤 경제적 통합, 경제권 통합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느슨한 연합 정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메가시티는 느슨한 연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뭐 광역 연합 공동체 뭐 이 정도는 표현하죠. 근데 전혀 뭐 들어보신 바가 없으세요? 네,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이거 뭐 국토부 장관으로서 들어본 적이 없고 전라도 정치인으로서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그 표현을 하자면 광주 전남과 전북은 구분하자 이거. 그래서 그들이 협력하는 건 당연히 뭐 광주 전남과 전북도 협력해야 되고 붙어있는 충청권도 협력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가 동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현대 루텐으로 추진되고 있고 저희 현대 루텐 사장 만났을 때도 제가 여러 번 제가 2번이나 제가 베트남에서도 만났거든요. 대통령 모시고 순방 갔을 때도 제가 그 뭐죠 호텔에서 뭐 만날 데가 없어가지고 호텔 통제가 좀 되더라고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때 제가 분명히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산업들이 들어오는 건 들어오는 거지만 저는 세종하고 완주하고 고속도로를 전적으로 연결을 하기만 하면 이게 독립된 노선이 3개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고 호남 고속도로가 있고 그 전남 동북권에서 결국 익산으로 와서 가는 구조인데 만약에 세종과 전주를 고속도로 연결하면 바로 다이렉트 동쪽으로 그 서울 동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된 노선으로 3개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세종 완주 고속도로가 저는 발전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세종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 커질 수밖에 없고 행정기관이 지금 다시 이전하게 되면 지금 국회, 대통령실, 뭐 금융감독원, 금융 이런 데 뭐 예를 들면 그 행정을 쭉 가게 되면 세종이 커지게 되는데 실제 무주 이런 데가 가깝습니다, 거의. 그죠? 대전도 가깝고. 여기가 어떤 휴양도시라든가 교육 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북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주변 인근 지역과의 협력과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협력 내지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뼈대를 구성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5국 3특이 그 뼈대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전라북도는 매우 단단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가겠다. 그 단단한 메가시티가 되면 결국은 전북과 인접해 있는 다른 타 지역 메가시티가 된다는 건 부울경 이렇게 되잖아요. 되면 반드시 그 외곽은 약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북이 경제권이 단단하게만 된다면 우리가 과거에는 대전한테 무두가 막 빨리고 뭐 남북권이 광주 이런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군산과 서산이 있죠. 군산이 커지면 서산이 오히려 경제권이 우리한테 오고 우리 전주 익산이 커지면 논산 그 옛날에 그 뭐죠? 거기 어디죠? 강진 그런 데가 우리 전부 교류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단단한 메가시티를 만드는 5국 3특이 구축식이다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내용을 잘 그 세부적인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제가 보니까 취임 1주년이시던데 고향 왔으니까 1년간 보내셨던 후회나 뭐 자랑하는 거 있어 한마디 하고 가세요. 어차피 고향 오셨잖아요. 아니 제가 뭐 잘할 거로 제가 현대차 문제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국토부 장관 주관으로 하는 일이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총리가 해요. 총리실에거든요. 대부분 국토부 업무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하신 거예요.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활성화, 지방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걸 해내겠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대기업과의 어떤 그 대화 속에서 가능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시기에 제가 국토부 장관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고요. 다만 이제 국토부 장관 하면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우리 전라북도에 묵은 숙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새만금항 철도 가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지금까지 말만 많았지 사실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장관을 일하면서 가능한 다 그 정리를 하겠다. 그래서 어떤 발판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런 발판을 만드는데 주력했고 다만 이제 거기에 이제 뭔가 꽃을 피우는 일들이 준비 작업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현대차 투자하는 거. 또 지금 HA중공업이 또 지금 군산 조선 산업 다시 일으키는 거. 그다음에 또 산만금에 또 투자를 추가할 여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해서 투자를 끌어오는 것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 때 우리 전북이 꿈꾸던 그런 것들이 미완이 너무 많이 그쳤잖아요. 저번 그 혁신도시 만들면서 저희 토공하고 주공하고 통합하면서 토공 뺏기고 그러면서 기운용 본부 하나 달랑 와가지고 있었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전주 전북이 미래의 어떤 쌀 역할을 할 수 있는 먹거리 전략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북에 집적되고 집중되고 그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겠다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생명 산업도 마찬가지죠. 네, 저는 그 농생명 이번 농림부 장관 제가 만났을 때 저는 상당 부분 농림부 장관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많이 있어서 정말 선명히 잘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또 그렇다면 우리가 농림부 관련해서 또 뭐가 와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막 욕심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비전과 전망 속에서 차근차근 단단하게 만드는 게 저는 제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 10달 동안 10개월이 좀 넘었거든요. 10달 동안 그 일을 했다. 다만 늘 스트레스는 부동산. 참 부동산 문제는 정말 정말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어쨌든 이번 하반기에는 국토부 그다음에 실제 금융은 금융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 문제, 세제 문제는 재경에서 또 저희는 이제 공급 문제라든가 또 부동산 감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일을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산운용 관련 집중화로 향후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글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지 않나요? 지금 기금운용사 와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지금 이번에 지금 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저는 기업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금융 하게 되면 지금 모두가 다 금융을 욕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 뭐 수출입은행 이런 은행도 있잖아요. 이거 다 뭐 욕심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결국 산업이 발전하려면 금융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전주가 어떤 그런 자산운용과 관련된 금융 뭐 다 가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된다면 과거에 우리가 굴뚝산업 이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굴뚝산업. 근데 지금은 이미 AI 시대, 뭐 데이터,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어떤 그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저희 국토부에서 4조 원짜리를 수조했습니다. 하나 수조했고
저번 제 1월달에 미국 갔을 때 제가 미국 에너지부 장관 만나서 지금 5천억짜리 지금 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사우디 갔을 때 사우디 주택부 장관이 저한테 계속 사우디 장관이 저한테 어디 좀 와달라고 같이 가자고 계속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한번 만나고 그 다음에 사우디 가서 이제 두 번째 만난 거거든요. 근데 사우디 장관이 계속 굉장히 우호적이고 핵심은 뭐였냐, 자기들이 집이 없을 때 집을 지어준 나라가 코리아다. 특히 사우디 젊은 사람들 몰라도 일정한 층만 다 대한민국 좋다고 하고 신뢰가 높다. 근데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 너무 도급이 비싸다라는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없겠느냐. 장관님 오셨을 때 그걸 좀 개선한 대책을 가지고 같이를 하자 이렇게 시제 얘기를 했어요. 네. 아주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통역관이 내가 나와서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냐 하니까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사우디 주택부하고 거기는 주택부하고 이제 교통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주택부 장과 국토부장 힘을 모아서 뭔가 사우디의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 분명히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근데 어떤 고통이 있냐면요. 근데 이미 그 인도라든가 중국 이런 데하고 경쟁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희들. 그래서 실제 옛날 도급형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고 그 이미 취약해져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해외 그 국제 수주전에서 우리가 그 이기려면 저는 기술과 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너지부 5천억짜리 제가 계속 그 하고 있는 건 그게 금융이에요. 결국 금융이 가서 투자해서 그 돈을 굴려서 돈을 버는 구조로 저는 국제 어떤 그 거기서 변화가 있는 걸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저는 어떤 금융 관련 그 자산운용사 이런 데가 전조운다는 건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식사 도시하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